그러면 우리 수업해보도록 합시다. 자, 옛날에 배웠던 녀석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서 우리 사인 법칙 살펴보도록 하겠다요. 자, 첫 번째 사인 법칙, 코사인 제1 법칙, 코사인 제2 법칙, 코사인 제2 다시 법칙, 즉 제2 법칙의 변형, 뭐 요렇게 우리 공식 몇 개 배웠다? 4개를 배웠고 그 4개의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를 푸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한번 불러보자. 예, 우리의 머릿속은 그냥 백지장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요렇게 되겠죠. 이 R의 의미는 뭐라고요? 외접원의 지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워야 한다요. 자, 우선요 사인 법칙 공식 외워보도록 하자.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한 번 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의 용도는 선생님 뭡니까? 라고 하면요, 요 공식의 첫 번째 용도는요, 자, 여기에 보니까 식이 하나 요렇게 나왔지. 자, 식이 하나면 미지수 하나까지는 구해낼 수 있죠. 즉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이 4개의 요소 중에서 문제에 3개가 주어지고 하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바로 요 식을 이용해서 남은 하나의 요소를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요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이라는 요 4개의 요소 중에서 대변 하나를 모르는 상태, 요럴 때 우리는 이 대변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거나 또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자, 이와 같이 4개의 요소 중에서 각 하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각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바로 이 사인 법칙이다요. 자, 그리고 요 녀석뿐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 외접원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외접원 등장하면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외접원이 등장하면 이 사인 법칙은 외접원의 지름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의 용도는 뭐야? 시작!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외접원. 다시 사인 법칙의 용도는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외접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인 법칙의 변형도 조금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식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A는 난 분수 싫어. 그러면 A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2R sin A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B는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시작! 2R sin B. C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2R sin C.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사인 법칙의 변형식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와, 이 문제에서 x를 구하라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대변, 대각, 대변, 대각 4개 중에서 딱 하나만 모르네? 그럼 우리는 사인 법칙으로 이 x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60도분의 x는 사인 45도분의 4다라고 이렇게 식 세우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결국 x는 사인 60도 올라가면 몇 차?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나오죠. 2분의 루트 3. 그리고 사인 45도는 몇입니까? 루트 2분의 1. 역수를 취해버렸으니까 루트 2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4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요 녀석 이런 식으로 루트 2 약분되네요. 그래, 아 미쳤구나. 미안해요. 루트 2 냅두고 이
2하고 4하고 약분해주면 결국 몇 나오겠다? 2 루트 6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135도. 혹시 답 45도 이런 거 나온 사람 없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값 구하래요.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대변, 대각, 대변, 대각 4개 중에 하나만 모르는 상태. 사인 법칙으로 풀 수 있겠구나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래, 사인 x분의 5 루트 2는 사인 30도 분의 5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양변을 5로 나누면 5 사라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루트 2에다가 요 사인 30도 곱해서 올릴 거예요. 사인 30도 몇인데? 2분의 1이죠. 그리고 사인 x 곱해서 올리면 얘는 사인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 사인 x는 결국에 2분의 루트 2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간단한 삼각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삼각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건데 이렇게 좌표 평면 그려놓고 사인이 양수가 되는 사분면 1사분면과 2사분면 올사탕코 기억나시죠?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표시해요. 그리고 이제 얘 부호를 보지 말고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얘가 몇 도였습니까? 45도였죠. 45도에 집중해서 요 녀석으로부터 45도를 올리고 요쪽으로부터 45도 올리면 얘는 몇 도 되겠습니까? 135도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이 그림을 봤더니 얘 둔각이죠. 그러므로 45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x는 135도야 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x는 135도야 이렇게 답을 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선생님이 변과 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135도가 됐어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65도가 되면서 얘는 몇 도 되겠습니까? 15도가 되죠. 항상 대변, 대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각이 조그마면 변이 제일 짧아요. 각이 크면 변도 제일 커요. 무조건. 항상.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변, 대각, 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쪽으로 가서 요번에는요. 외접원이 나오는 경우에 사인 법칙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딱 봤을 때 와우,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선생님이 사인 법칙이랬어. 작업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지막 식이 뭐였는데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이라는 등식이었죠. 맞습니까? 자, 즉 뭐야? 변하고 각하고 외접원의 지름 셋 중에서요. 하나를 몰랐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봤더니 어머, 각 주어졌어. 아, 변을 모르고 외접원의 지름은 6이구나 라고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변 형식 이용해 볼까요? C는 2R 사인 C입니다 라고 했지. 그러므로 이 공식에서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6의 사인 30도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사인 30도는 몇입니까? 2분의 1. 그러므로 얘는 몇 나오겠다? 3 나오겠다. X는 3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래 나와 있는 두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셋 중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모를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푸세요. 다 푸셨으니까 두 번째 문제의 답은 뭐 나옵니까? 45도. 세 번째 문제의 답은 4.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바뀌었구나. 예. 자, 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각을 묶고 있죠? 그래서 작업합니다. sin x분의 5 루트 2는 외접원의 지름 10이야. 그러므로 10분의 5 루트 2는 sin x야. 자, 이렇게 해놨더니 결국 sin x는 2분의 루트 2라고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간단한 삼각방정식으로 풀면 아까 했죠? 45도하고 135도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둔각 135도가 x자리에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둔각이 나오려면 이런 식의 각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가능하지 저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x는 몇 도 되겠다? 45도 되겠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접원이 나왔네. 반지름, 각, 대변 요렇게 세 개 중에서 외접원에 반지름을 안 주고 있는 상황 구해보도록 하자. sin 60도분의 3 루트 3은 몇 x다? 2x와 같다예요. 자, 그런데 sin 60도가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으면 얘 이런 식으로 지워줘서 결국 6은 2x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결국 맞니? 선생님 뭐 잘못된 것 같아? 민망이라. 얘분의 잠시만. 선생님 지금 뭔 잘못을 했지? 맞죠? 예. 되게 왜 생소해 보이냐? 자, 이 녀석 계산하면 몇입니까? 죄송해요. 계산하면 6 나오네. 그죠? 그래서 2x. 그러므로 x는 몇 나오겠습니까?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저게 순간적으로 3분의 1로 보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김에 또 하나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념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A 대 B 대 C라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라는 이와 같은 길이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소리내어 읽으면 시작!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요. 자, 왜 그런지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외워볼까? 시작!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이런 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변형식 불러볼까? A는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라고 기억하시죠? 자, 그게 여기에 오는 거예요. A는 2R sin A고 B는 2R sin B고 C는 2R sin C인데 비례식에서는 이런 수 있으면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지운다 안 지운다? 지운다예요. 그래서 쟤하고 쟤는 같구나. 우선 1차적으로 수식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자, 무슨 개념이냐면요. 우리 요렇게 1이네. 우리 이런 원을 무슨 원이라고 배웠어? 삼각함수에서 단위원이라고 배웠어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요. 여기에 보이는 요 각의 크기를 각 A 요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된다?
코사인 A, 사인 A가 된다. 우리 이런 거 삼각함수에서 이미 배웠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냐면 여기에 보이는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치고 있는 이 길이가 결국 몇이 된다? 사인 A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만큼을 가지고 있어. 얘는 B야.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사인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더 큰가? 더 조그만한 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C야.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몇이 된다? 사인 C가 된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예, 각의 크기에 따라서 요 대변의 길이도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변의 길이도 커지고 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대변의 길이도 작아진다라는 요런 영향을 받는다예요. 되겠습니까? 즉 얘가 뭔데? A였잖아. 이 A가 곧 단위원에서 뭐가 되고 있다? 사인 A. 얘는 대변 B지. B가 곧 뭐가 되고 있다? 사인 B. 대변 C네요. C가 곧 뭐가 되고 있다? 사인 C.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의 증명의 기본은 외접원 안에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라. 외접원 안에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겠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각 A가 90도인 경우 한번 볼 거예요. 와우, 얘는 이미 얘가 90도가 됐어. 그럼 우리가 굳이 힘들게 직각삼각형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요. 자, 요 상황에서 사인 A분의 A가 정말로 외접원의 지름인 ER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여기서 각 A는 몇 도야? 90도죠? 그럼 우리는 사인 90도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인 90도는 몇인데? 숫자로 1이죠. 1분의 A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됐다? A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A를 가만히 봤더니 이것이 바로 이 외접원의 뭐와 같다? 지름과 같죠. 그러므로 와우, 얘는 2R과 같네. 결국 사인 A분의 A는 외접원의 지름 2R이라는 사인 법칙이 성립하더라 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각 A가 90도보다 작은 예각인 경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각인데요. 선생님이 그랬지. 무조건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직각삼각형.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각 A하고 크기가 같은 A 다시를 만들면서 얘가 직각삼각형상에 놓이게 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같다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A와 같은 요 각을요, A 다시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는요, 지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보이는 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된다라는 요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 사인 A분의 A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이 각 A는 누구랑 똑같아? 각 A 다시와 같죠. 그래서 사인 A 다시분의 A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요 녀석이 직각이고 얘가 A 다심으로 사인을 구한다는 건 얘분의 얘를 구한다라는 얘기와 같겠네요. 자, 그래서 사인 A 다시는 뭐? 2R분의 A를 구하는 거야 라고 예, 여기다 써야지. 2R분의 A가 바로 사인 A 다시야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A가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요 녀석요, 이렇게 A 약분할 수 있지.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분의 2R. 번분수 풀어서 1분의 2R 이렇게 되고 결국 얘는 뭐가 되겠다?
2R이 되겠다라고 풀 수 있다 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A가 90도보다 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A가 얘요 90도보다 큰 상태예요. 자, 이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요, B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 안에 사각형을 만들어 놓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생겼을 때 서로 마주보는 이 대각의 합은 항상 몇 도다? 180도다 라고 배우셨죠. 바로 그 개념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가 A고 내가 얘를 A-라고 놓을 거야.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사인과 사인은 서로 보각관계예요. 보각관계라는 건 합이 몇 도라는 얘기입니까? 180도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에 의하면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A였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180 마이너스 A가 되겠지. 180도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자, 사인 180도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얘는 90도 곱하기 이 짝수니까 사인이 그대로 올 거예요. 이사분면이니까 얘는 플러스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붙는다? A가 붙는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는 이 사인 A 다시라는 녀석과 사인 A는 결국엔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사인 A랑 사인 A 다시는 서로 보각관계니까 같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A 다시에선 얘가 90도죠. 그래, 사인을 구하면 여기에서는 얘분의 얘분의 얘가 되겠네요. 즉, 몇 분의 몇이 되겠다? 2R분의 A가 되고 분자에 A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녀석 분자에 있는 AA 약분하면 1분의 2R 이렇게 나와서 결국 뭐가 되겠다? 외접원의 지름 2R이 되겠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사인 법칙 외워보자. 시작!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용도 얘기해볼까? 시작! 대변 대각, 대변 대각 혹은요 외접원.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각 BAC는 45도이고, 여기 조금 안 보이는 게 있죠? 여기 A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45도이고, 각 DBC는 15도이고, 각 ACD는 몇 도이다? 75도이다. 이거 잘 안 보이죠? 좀 적어 놓으세요. 75도이다. 그리고 선분 AC가 8루트 6일 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선요, 우리 요 그림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특이사항 하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원 안에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요 각이 예를 들어서 A각이야. 그러면 요 각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각 되겠죠. 요 각이 B각이에요. 그러면 요 각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B각이 되겠죠. 자, 요 각을 선생님이 C각이라 할 거야. 그러면 요 각은 무조건 무슨 각 되겠다? C각이 될 거예요. 요 각이 D각이면 요 각은 무조건 뭐가 되겠다? D각이다 라는 요런 특징이 있어요. 각에 대해서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45도지. 얘 몇 도 되겠습니까? 45도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얘가 75도네. 얘 몇 도 되겠습니까? 75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얘 15도지. 얘 몇 도 되겠습니까? 15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맞나요? 예.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자. 이 큰 삼각형에서 얘 60도지, 얘 75도지. 그러면 요 녀석의 각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몇 도 되겠습니까? 45도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도 몇 도 되겠습니까? 45도지. 뭐 요렇게요. 각을 쭉 다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각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되게 특징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입니까? 90도가 보여요. 와우, 여기 뭐가 보여요? 90도가 보여요. 자,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AC가 뭐가 된다는 얘기와 같다? 지름이 된다는 얘기와 같죠. 그래서 와우, 선분 AC, 즉 8 루트 6 이것이 바로 지름의 길이가 되는구나 라는 요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누구? BD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요 녀석이면요. 이 변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변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은 현재 몇 개가 보인다? 2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각이 몇 도? 60도. 요런 각이 나오는 게 하나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얘는 몇 도 되겠습니까? 120도가 나오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는 60도가 편해? 120도가 편해? 아무래도 60도. 얘각이 조금 더 편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 왜 저번 나오면 사인 법칙이랬지? 사인 몇 도는? 60도는 선분 BD가 될 거야. 그런데 이 사인 60도분의 선분 BD는 왜 저번의 지름 2R과 같을 거야. 즉 8 루트 6과 같을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식 세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자, 사인 60도는 몇과 같습니까? 2분의 루트 3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결국에는 12 루트 2라는 요런 답을 갖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요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왜 저번 나오고, 예, 각 나오고, 예, 변 나오고 할 때 요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세요. 예. 여기에 좀 안 보이는 게 있어. 그려놓을게요. 예, 알파예요. 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솔직히 말하면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왜 다른 문제들은요. 구체적으로 몇 도, 막 변이 몇이야 이런 걸 많이 줬다면 얘는요. 알파, 베타, 같아 뭐 이런 식으로밖에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비록 정확한 값을 주지는 않았어도요. 알파, 베타, 같아 라고 준 거는 마치 우리에게 정확한 숫자를 준 것처럼 우리가 취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알파 주고 야 여기에 있는 길이가 얘랑 같아 라는 건 모르지만 길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되겠습니까? 그래 나 요 길이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볼까? 알파 베타 뭐 간만은 좀 그렇고 뭐라고 볼까? K
라고 넣자. 그럼 요 길이도 뭐가 되겠다? K라고 같다라고 준 건요. 준 거랑 똑같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와우, 대변, 대각이 보이네. 그리고 요쪽을 물으니까 요 각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세타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도 이쪽에 있는 각은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라고 표현 가능합니까? 180도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